장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서 불안이나 심지어 우울증이 자주 함께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장과 뇌는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약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의사가 한 말입니다. 그 의사는 바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19세기에 와서는 메치니코프도 비슷한 말을 했죠. 메치니코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유산균 음료를 떠오르는데요. 사실 메치니코프는 면역 관련 연구로 독일의 에를리히와 함께 190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응생물학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죠. 그런데 이 메치니코프가요, 이 노년기에 들어서는 인간 수명 연장에 관심을 두고 장내 미생물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에 독이 쌓이고 그 독 대부분이 대장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은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믿었죠. 특히 이 사워 밀크를 많이 먹는 이 불가리아 농부들이 유럽의 그 어느 지역보다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걸 보고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 유제품을 많이 먹으라고 강권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21세기가 왔습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의사의 말, 그리고 19세기의 한 학자의 말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줄여서 HMP라고 그러는데요. 이 HMP는 우리 몸에 사는, 인체에 사는 미생물 무리와 유전자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인간 건강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아주 큰 대규모 연구입니다. 2008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NIH 주도로 시작됐는데요.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HMP 1단계인데요. 여기서는 건강한 자원자 300명을 대상으로 입속, 콧속, 피부, 대장, 생식기 등 여러 신체 부위에서 5,000개가 넘는 치료를 채취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분석했죠. 인체 각 부위에 사는 미생물의 종류를 알아내고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인체 미생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2단계에서는요, 인체에 사는 미생물, 그러니까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HMP 연구에 따르면은요, 우리 몸에는 대략 25개의 문이라 하면 왜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보면 동물계, 척추, 동물, 문, 포유, 강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은 굉장히 큰 분류단입니다. 인체에는 대략 25개의 문에 해당하는 미생물들이 있고요. 2,000 종류가 넘는 속, 5,000 종이 훨씬 넘는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유전자로 치자면 훨씬 더 많죠. 자, 그럼 이렇게 많은 미생물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우리 인간이 만드는 효소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도와줘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K 같은 거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항염증 물질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신체 대사 기능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상태가 필수적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그 미생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왜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도 포지션별로 선수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기능을 누가 담당하느냐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 기능을 담당하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장 속에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건강한 것이고, 이 균형이 깨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과 미생물의 조화로운 공생이 우리 건강에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HMP는요, 인간 건강을 미생물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 장내 미생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험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 미생물이 없는 무균 실험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미생물이 없으니까, 특히 장내 미생물이 없으니까 뇌 발달이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선 뇌 세포가 자라는 속도도 느려지고요, 뉴런, 이 신경세포 간 연결이 감소해서 정보 처리 능력도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새로운 뇌세포 생성이 감소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도 증가했대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덜 만들어져서요, 공포와 이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그 뇌 영역인 편도체에도 변화가 생겼답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혈관 뇌 장벽, Blood Brain Barrier, 줄여서 BBB라고 부르는데, 혈액이 뇌로 들어가기 전에 막이 있어요. 일종의 필터죠.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BBB가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실험 결과가 과연 인체에게는 어떤 의미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이냐,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이런 장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서 불안이나 심지어 우울증이 자주 함께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앞선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맥락이 닿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장과 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장내 미생물 유지가 단순히 육체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의 정신 건강, 기억력, 스트레스 관리 등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내 미생물이 도대체 어떻게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내 미생물이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이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전구체를 만들어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요, 세로토닌은 그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료가. 그러니까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 상태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면역계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지면은요, 장 속에 염증이 증가하면서 혈류를 통해서 염증성 물질이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장벽이 약해지면은요, 독소나 미생물의 일부 성분이 혈액으로 유입되고 이건 역시도 뇌의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생물이 만드는 대사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내 미생물이 먹이를 먹고 내놓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뇌 기능과 신경 보호에 도움을 주거든요. 또 이 장내 미생물은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미생물 군집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 장내 축을 통해서 우리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내 미생물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일방통역이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장과 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정신 건강과 기억력,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해야겠죠.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에게 유익한 음식을 줘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잘 알려진 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발효식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항생제를 비롯해서 과도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메치니코프와 동시대를 살았던 한 미국 시인이요, 당시로서는 형식과 내용이 아주 파격적인 시를 발표했거든요. 월트 휘트먼은요, 나 자신의 노래라는 시에서 내가 3인칭이 되어서 1인칭인 나를 나 자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평론가들에 따르면 휘트먼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면서 힘찬 자아의 목소리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총 52단락으로 이루어진 긴 시는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대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뜻하는 바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대의 건강을 도우려고 그대의 피를 걸러주고 강화해 주리오. 처음에 못 따라와도 계속 힘을 내오. 한 곳에 없으면 딴 곳을 찾아보오. 어딘가 멈추어 그대를 기다릴 테요. 이 구절에서 시의 문외한인 어느 미생물학자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보았다면 이건 나름 새로운 해석일까요? 아니면 과학적 상상일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